검색어 살찌우기라는 코너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 한 주간 포털 상위권에 오른 검색어들, 연예인 이름부터 사건, 사고까지 수많은 단어들이 오르는데요. 시사자키는 이 검색어들에서 굳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색어 진짜 많잖아요. 오늘도 너무 많이 쏟아져요. 그렇죠. 네. 그거 보다 보면 내가 모르는 일이 왜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서 이왕이면 그 검색어가 왜 떴는지도 알고 그 이면에 또 얘기까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도와주실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도라에몽이 갑자기 뜬금없이 떴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네. 사실 어젯밤부터 오늘 이렇게 밤새 계속 도라에몽이 순위권에 있는데 이 도라에몽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배우 심영탁 씨가 있습니다. 배우 심영탁 씨 아세요? 솔직히 말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올 봄에 식샤를 합시다라는 모 케이블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네네. 어저께 나온 프로그램 하나로 검색어 올킬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프로에서 무엇을 보여줬길래? 나 혼자 산다라는 역시 싱글족들을 다룬 프로그램인데 새 멤버로 합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심영탁 씨가 아버지에게 고물상을 차려드린 사연이 소개가 되고 또 그 고물상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훈훈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검색어에 오르게 된 거죠. 아하. 근데 그게 도라에몽이랑 뭔 상관이에요? 재밌는 게 이 도라에몽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 집을 모두 도라에몽 장식품으로 꾸몄어요. 아, 캐릭터가 확실한 양반이라 떴군요. 그 방을 꾸미는 데만 뭐 본인 말로는 차 한 대 값이 들었다고 하니까 뭐 국산차요, 외제차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증할 수 있는 덕후 수준에 이른 거죠. 그 도라에몽이라고 하면 그 파란색 그 약간 공룡처럼 생긴 고양이예요, 그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도라에몽 같은 경우는 1969년 12월 일본 교육 잡지에 소개된 만화가 그 다음에 단행본으로 나오면서 1억 권이죠. 예, 1억 권 이상 팔려서 완전 그 당시 일본 신문이 일본 어린이들이 도라에몽의 포로가 됐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군요. 오래됐고 인기 많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련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아, 그거 좀 신기한 게 그렇게 오랜 세월 지금 따지고 보면 40년 가까이 지금 먹고 산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도 부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도라에몽이 근데 탄생되기까지의 비화가 당시 일본 경제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요. 아, 그래서 더더욱 일본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었을지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예. 일단 이 도라에몽 얘기를 좀 하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초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요 성장세가 주춤하게 되는데 당시 일본 사회의 불안 심리를 도라에몽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한껏 담아냈습니다. 네. 도라에몽 일단 고양이 모습인데 시간이동 로봇이에요. 그리고 미래에서 21세기로 내려온 나름의 특명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네. 그 만화에 보면 10살 친구 노비타와 함께 일련의 사안들을 쭉 헤쳐나가는데 이 노비타를 사실은 미래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특파됐어요. 아. 이 노비타가 사실 성인이 된 다음에 악처를 만나서 빚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요. 네. 근데 이 빚이 100년간 3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참 주목할 포인트네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노비타의 3대 후손이 고조 할아버지의 위기를 구하고자 당시에는 이제 로봇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상용화됐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도라에몽 로봇을 100년 전으로 급파한 겁니다. 고조 할아버지를 구하라 이런 특명이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 네, 노비타는 굉장히 평범한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걸 굳이 이제 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용당하기 쉬운 중산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우리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너무 막막하다고 보니까 요즘에도 뭐 대책이 사실 나올 때마다 욕을 먹고 있긴 한데 일본 사회도 당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미래 로봇까지 등장시켜서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희망만 가지고 이런 걸 도라에몽이라는 아이를 탄생시켰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정책 지금 보면 최경환 부총리가 나름 본인의 이름을 딴 노믹스로 활성화 정책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옛날 방법이어서 부동산에 얽매여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있어서 빚을 내는 식으로 경제 부양을 노린다면 이거는 빚내기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서 사실 도라에몽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새삼 70년대 일본 또는 80년대 일본의 모습 그리고 그걸 우화로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했던 그 면면들을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 심영탁 씨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알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당장 도라에몽이 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저도 필요합니다. 아하. 네. 뭐 하우스푸어십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아주 요즘 자주 검색어에 등장을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난 1일이었습니다. 730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가진 의원총회 뒤에 기자들한테 국회에서 저렇게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뭐 노숙자들 있는 그런 점점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렇죠. 국회에 있는 지금 오늘로 정확히 단식 농성 20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한마디로 노숙자 같다라는 비난을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진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해봤는데 옷 널어놓고 그런 모습 안 좋다고 본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의구심이 사라지셨겠어요. 정말 그래도 윤리특위위원이었는데 설마 했었는데 정말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김태흠 의원의 이 막말은요 이미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국회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된다. 툭하면 파업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느냐. 라는 말을 했죠.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거는 법에서 보장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을 한 건가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계속 국회 청소 일을 하게 한다면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며 끊임없이 파업할 거라는 얘기죠. 아하. 김태흠 의원의 그 말들을 보면 그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선을 금방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당시 그래서 더 회자됐던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 청소 노동자, 소위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머니 있으시죠. 그 어머니 세대들이 저 제발 좀 정규직 전환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고개를 숙여서 읍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나온 복도 한 장면이었는데 그 어머니를 향해 청소 노동자 어머니를 향해서 바로 김태흠 의원은 굉장히 고압적인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사진 한 장이 또 여러 가지를 말해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에볼라 바이러스 무섭습니다. 계속 검색어에도 있던데요. 예, 저도 남의 나라 일이고 조금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서아프리카 중심으로 계속 확산됐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7월 30일 중화권 매체 봉황위성TV를 통해서 에볼라와 유사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검색어의 상위에 오르게 된 건데요. 오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봉사 단체가 서아프리카 지역 의료봉사 계획을 가졌다가 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죽음의 바이러스라고도 불릴 만큼 일단은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죠? 예, 원인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다만 증세가 뭐 열도 나고 두통도 있고 식욕도 부진하고 이렇게 근육통도 있고 하면 의심해 볼 만한데 치사율이 높게까지는 최고 95%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까요. 아프리카 여행 자체를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동물의 책, 분비물, 혈액 등으로 감염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시간 만에 깨진 휴전이라는 문구도 검색어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조간에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던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정말 전 세계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있는데 72시간 잠정 휴전을 맺었던 상황이 2시간 만에 깨졌습니다. 2시간? 네. 사실은 원래 휴전 약정은요. 원래 휴전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일 오전 8시까지 계획돼 있었는데 8월 1일 오전 10시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한 마을을 탱크로 포격하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휴전 협정이 4번 있었다고 해요. 근데 모두 몇 시간 되지 않아 무산이 됐는데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UN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1,200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당한 사람 중에 24%가 12세 미만의 어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휴전이 깨지는 상황은 이스라엘 측이 항상 하마스의 어떤 도발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 대규모 폭격은 이스라엘 측에서 벌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늘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는 형태고요. 팔레스타인들이 자신들의 오랜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했는데 힘의 강자가 누구냐, 누가 약자냐라는 측면만 본다면 지금 현 상황은 테러리스트라고 불려야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장 피해가 1,200명 이상이 났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14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교황이 자신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행복에 이르는 비밀 지침 10가지를 소개해서 이 행복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이정표 같은 걸 보여준 듯한데요.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10가지 모두 다 굉장히 생활 친화적이에요. 뭐 하나씩 이렇게 조금 보면 예.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게 두자. 네. 마음을 타인에게 열자. 조용히 나가자. 삶의 쉼표를 찍자. 특히 식사 때 텔레비전 끄자. 예, 이런 세심함도 있고요. 네. 또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자라고 해서 굳이 일요일 날 성당을 간다던가 종교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가라는 강제성 또한 없습니다. 어허. 또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자, 젊은 세대들에게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자,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자, 개종하지 말자라는 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예. 결국 평화를 위해서 일하자라는 큰 주제하에 10가지를 소개했는데 영국 인디펜던트가 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겸손과 반소비주의 덕목이 녹아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젊은 세대에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 방법을 찾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또 경제에 또 어필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교황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은데 어떤 내용이 될지 한번 지켜보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